이번 시간에는 정보 처리와 데이터베이스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다루게 될 텐데, 먼저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저희들이 다루기 전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기초가 되는 시스템을 파일 처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일에 관한 부분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의 파일 처리 시스템은 어떻게 동작을 할까요? 파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이 파일에 관해서 먼저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정보라든지 데이터 이런 이야기는 자주 했었는데, 이제 오늘은 파일이라는 이야기까지 연결해서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보라는 이야기는 너무 자주 들었죠. 사람이 이제 실제 생활하는 데서 필수적으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이 데이터 조각들, 그리고 정제된 조각들을 정보라고 하는데, 이런 정보의 바닥에 있는 요소가 바로 데이터죠. 그래서 이 정보를 형성하기 위한 기초 요소를 데이터로 보게 되면, 이제 파일이라는 부분들은 이 데이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 놓은 것들을 그 저장할 때 그냥 저장하는 게 아니라 얘들에게 어떤 규칙을 주는 거죠.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한 덩어리가 돼서 저장이 되는데, 그걸 이제 레코드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하나로 이렇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연관성 있게 묶은 이 레코드, 이 레코드들이 이제 집합 형태로 쌓여 있는 것을 보통 파일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파일을 만지는,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파일 시스템 또는 파일 처리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뒤에서 이야기하게 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바닥에 이 파일 처리 시스템을 두고 운영되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파일마다 또 나름대로 구조가 있는데, 제일 바닥에 있는 그런 요소가 데이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장 효과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그 구성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그거를 파일 구조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실제로 이제 프로세싱을 해서 이제 정보를 만들게 되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보면 이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축적되어 있잖아요. 그 축적될 때 레코드라는 단위에 의해서 묶이고, 묶여 있는 그 레코드 단위를 또 거대한 집합으로 보는 부분들이 바로 파일이다. 그래서 결국은 데이터를 처리해서 정보가 될 때 이 데이터가 묶여 있는 큰 부분은 파일이기 때문에 파일을 처리해서 결국은 정보를 꺼낸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파일들의 구조를 다룬 게 바로 파일 구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파일을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파일은 여기 보시면 기능에 따른 분류가 있고요. 그리고 접근 유형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이제 크게 보면 기능에 따라서는 마스터 파일, 트랜잭션 파일, 보고서 파일, 작업 파일, 프로그램 파일과 텍스트 파일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접근하는 유형에 따라서는 이제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입력용이냐, 입력 파일, 출력 파일 두 개를 겸하는 입출력 파일,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 각각의 파일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능에 의해서 파일 처리 시스템의 파일들을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마스터 파일입니다. 자, 마스터란 이야기는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업무를 이 파일 처리 시스템에서 처리할 때 기본 틀이 되고 기본 데이터들을 보관하고 있는 파일을 마스터 파일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삽입이나 삭제나 수정 등의 어떤 작업들을 통해서 현재의 상태를 그 다음 상태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변화를 반영하는, 그래서 끝까지 이 중요한 정보들, 중요한 데이터들을 보관하고 있는 파일을 마스터 파일이라고 합니다. 자, 트랜잭션 파일은 이제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게 거래하는 걸 트랜잭션이라고 그러는데, 앞에 마스터 파일을 보시면
현재 상태의 마스터 파일이 어떤 변화를 반영을 해서 그 다음 상태의 마스터 파일로 바뀌게 되는데, 이 변화를 반영을 해주는 파일을 트랜잭션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파일에 적용할 수정 내용, 수정할 내용들, 그 수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뭐 삽입도 되고 삭제도 되고 변경도 될 텐데, 그런 내용들을 저장하는 파일들이고요. 이런 트랜지션 파일이 뭐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겠죠. 시간에 따라서 많은 트랜지션 파일들이 존재하게 될 테고, 또 그거에 의해서 마스터 파일에 관한 수정이나 삭제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수정과 삭제를 위한 보조 파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제 마스터 파일이 존재하고요. 트랜지션 파일이 시간에 따라서 계속 주어지면 이 트랜지션 파일을 마스터 파일에다가 반영을 해서 그 다음 상태의 마스터 파일이 생성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파일을 기능에 따라 분류할 때 그 다음 파일이 나오는 부분이 이제 보고서 파일입니다. 영어로는 리포트 파일인데, 어떤 처리를 한 다음에 사용자한테 그러한 처리 작업의 결과를 보여주는 형식의 파일을 이제 리포트 파일, 보고서 파일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형식들, 포맷은 정해져 있고요. 뭐 대부분은 다 이제 프린터의 출력에 맞게끔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이제 모니터 화면 내지는 이제 키오스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그 출력 장치의 어떤 크기라든지 물리적 특성에 따라서 이런 포맷들을 이제 다르게 정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기능에 따른 작업 파일 중에서 작업 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능에 따라 분류할 때 워크 파일인데, 어떤 작업으로 인해서 생성된 파일을 그 다음 작업을 위해서 전달하기 위한 임시 파일을 작업 파일이다 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프로그램 파일과 텍스트 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파일은 이 저장된 이제 데이터들을 일정한 목적에 따라서 프로세싱, 처리하기 위한 파일이죠. 그래서 그 안에 작업 절차 등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 이 프로그램 파일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텍스트 파일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텍스트라는 게 원래 문자, 글자라는 뜻이죠. 주로 이제 어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문자나 글자나 숫자 등의 데이터를 그 안에 직접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파일을 말하고요. 흔히 말하는 이제 워드 프로세싱에 의한 문자, 뭐 아리안글이나 MS 워드나 메모장 등에 의해서 편집된 그런 파일들을 주로 텍스트 파일이라고 하고요. 이 텍스트, 이제 이런 워드 프로세스를 보통 텍스트 편집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접근 유형에 따라서 한번 분류를 해볼까요? 접근 유형에 따라서 입력 파일, 출력 파일, 입출력 파일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입력 파일은 프로그램이 이제 어떤 처리를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로 하는 이제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파일을 이야기하고요. 당연히 출력 파일은 그 처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생성되는 결과를 담아주는 파일이 출력 파일입니다. 그런데 보통 입력 파일과 출력 파일은 이름에서도 그렇고 구분이 명확하죠. 그런데 이걸 이제 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출력 파일인데, 뭐 예를 들면 이제 하드디스크 이런 경우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출력 파일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입력 파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어떠한 처리를 하는 동안에 입력과 출력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같이 사용하는 파일을 바로 입출력 파일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 입력 파일을 받아들여서 처리를 하죠. 그리고 그 처리된 것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게 출력 파일인데, 경우에 따라서 입출력 파일은 처리한 결과도 받지만 처리할 데이터를 또 보관하고 있다가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파일 처리 시스템의 한번 사례를 보도록 할까요? 학생들의 성적을 이제 받아들여서, 점수를 받아들여서 그 성적에 대한 평균을 내고, 그 다음에 등수를 계산하는 프로그램,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성적 평균을 낸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등수를 계산하겠죠. 그러면 이제 두 개의 프로그램이 동원이 됩니다. 이게 이제 프로그램 파일입니다. 성적 평균을 계산하는 프로그램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등수를 계산하는 프로그램 파일이 있는데, 보시면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중간에
성적 평균 카드라는 이제 일종의 작업 파일이죠. 여기에서 작업한 내용을 임시로 보관하고 있다가 이쪽으로 넘겨주는 거죠. 그 다음에 학생들에 관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이번 학기에 어떤 과목의 성적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학생에 관한 정보 마스터 파일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학생들에 관한 기본적인 성적을 계속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내지는 뭐 이전 과목이 10개라고 그러면은 뭐 한 8개를 하고 보관하고 있다가 또 9번째, 10번째 하면서 계속적으로 전체적인 성적을 보관하고 있는 파일들이 또 있겠죠. 이것도 역시 이제 성적에 관한 작업 파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성적 평균 카드는 엄밀히 따지면 작업 파일일 수도 있지만 여기 두 개의 프로세스, 두 개의 프로그램 사이에서 출력도 해주고 또 입력도 해주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출력 파일이죠. 출력 파일. 성적 평균을 이제 카드로 찍어서 보관을 만약에 할 경우에 이제 성적 출력 파일이지만 이 출력한 카드를 등수 계산 프로그램이 읽기 때문에 또 입력 파일이죠. 그래서 성적 평균 카드는 또 입력 출력을 겸용한 입출력 파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수 카드는 이제 입력 파일이고요. 성적표는 출력 파일이죠. 그래서 모양을 보시면 여기 사각형으로 두 개로 되어 있는 것은 프로그램 파일, 그 다음에 점수 카드는 입력 파일, 성적표는 출력 파일, 그 다음에 성적 평균 카드는 만약에 이걸 이제 하드디스크 같은 걸 사용하면 입출력 파일이 될 수 있는데 현재는 입출력 파일이 되는데 현재는 이제 카드 모양을 썼죠. 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출력이 되면서 입력이 동시에 되니까 입출력 파일을 볼 수 있고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위해서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학생은 이제 마스터 파일이죠. 그리고 성적은 그때그때의 데이터가 들어가서 임시로 저장되면서 계속적으로 갱신되는 일종의 워크 파일, 작업 파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설명을 했던 이 성적 시스템을 이제 그 파일을 분류할 때 기능에 따라 분류해보고 접근 유형에 따라서 분류해보니까 점수 카드는 보시면 이제 입력 파일이지만 어떻습니까? 접근할 때는 입력 파일이죠. 하지만 이 변화를 유도하는 트랜잭션이죠. 트랜잭션 파일을 볼 수 있고요. 학생 정보 시스템 이제 마스터 파일이죠. 그 다음에 두 개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성적 평균 계산 프로그램, 등수 계산 프로그램은 이제 프로그램 파일입니다. 프로그램 파일. 그리고 성적 작업 파일이 있었는데 이 작업 파일은 워크 파일이면서 또 한편으로 보면은 데이터가 중간에 들어가서 또 나오기 때문에 입력과 출력을 겸하는 파일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성적 평균 카드는 역시 이제 중간에 작업한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작업 파일이면서도 역시 입출력 파일의 형태를 접근 유형에서 볼 때는 형태를 띠고 있고요. 성적표는 이제 출력 파일이죠. 그러면서 또 보고서이기 때문에 보고서 파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에 따라서 저희들이 마스터 파일, 프로그램 파일, 작업 파일, 보고서 파일, 트랜지션 파일로 구분했는데 이 성적 처리 시스템이 그거에 해당되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고 접근하는 형태에 따라서 이게 입력이냐 출력이냐 겸용이냐 따졌을 때 입력 파일이 있고 출력 파일이 있고 입출력 파일이 있죠. 프로그램은 이제 그냥 프로그램 파일로서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파일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파일을 맨 처음에 만들기 위해서는 파일에 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파일 데피니션. 그래서 파일 안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이 되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조작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관한 설계가 이 파일에 관한 정의가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 파일을 이제 만지는 시스템이 파일 처리 시스템인데 이 파일 처리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정의된 파일들이 참조가 돼서 실제 이제 파일이 설계가 되고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메모장인데 메모장에서 새로 만들기라는 메모를 누르게 되면 실제로 메모장 파일이 하나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제 그 메모장에 관한 정의가 사실은 파일 데피니션이 존재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새로 만들기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만들 때에
그 메모장 파일은 어떤 형태가 될지 이미 사전에 정의된 거에 의해서 파일 시스템이 자동으로 생성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파일 처리 시스템이라는 게 메모장이 됩니다. 그래서 메모장이 실제 케이스 파일을 이제 만들어내는 과정을 이 메뉴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파일을 만든 다음에 지속적으로 거기에 어떤 트랜잭션이 발생을 해서 데이터가 누적이 이렇게 됐어요. 기록이 쭉 되면 그 생성한 파일이 이제 기록이 쭉 돼서 이제 결국은 저장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지금 메모장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편집이 쭉 된 다음에 그냥 저장하기 이렇게 해도 파일이 저장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이렇게 하면은 이제 현재의 메모장 이름이 아니라 다른 메모장 이름으로 해서 저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의 기본적인 작업은 첫 번째가 이제 생성하는 거고요. 그 생성을 위해서는 파일 정의가 미리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정의된 거에 따라서 해당 파일 처리 시스템이 자동으로 생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생성된 파일에 어떤 작업들이 쭉 이루어지면 그 파일을 저장을 하는 또 그런 기본적인 작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성과 저장 사이에 있는 또 기본적인 작업이 또 뭐가 있냐면 파일의 이제 판독입니다. 판독. 그래서 이 파일의 내용을 읽는 건데 파일을 읽으려면 파일을 열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한번 예를 보면 이 윈도우 시스템에서 특정한 파일을 열기 이렇게 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읽을 파일을 찾아서 디스크상의 주소에서 이제 그 파일을 가지고 오죠. 가지고 와서 그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걸 이제 파일의 판독이라고 합니다. 자, 기본 작업 중에 하나죠. 판독이라고 하는 부분. 또 그 중에 하나가 또 삭제가 있습니다. 삭제. 그래서 이 삭제는 실제 이제 파일 안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이제 파일을 지워야 될 파일을 찾아서 그 파일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다 공간을 비우는 거죠. 다른 데이터가 쓸 수 있도록 비워주는 작업을 파일의 삭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파일에 관해서 이제 보통 팝업 버튼을 이렇게 이용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하면 이렇게 이제 메모가 뜨죠. 팝업 메뉴가 여기 보면 삭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해당 파일을 지우는 거죠. 여기 디렉토리라는 표현을 했는데 파일들이 모여 있는 것을 디렉토리라고 하고요. 윈도우에서는 폴더라고 합니다. 보통 유닉스나 리눅스나 안드로이드에서는 보통 디렉토리라고 하고요. 그래서 디렉토리 안에 어떤 파일들이 있으면 그 파일을 이제 디렉토리 안에서 찾는 거죠. 찾아서 그 파일이 차지하고 있는 이제 공간들이 있겠죠. 메모리 공간들, 디스크 공간들을 이제 무효화시킨 겁니다. 무효화시키고 그 디렉토리 밑에 그 파일이 이렇게 등록되어 있을 텐데 그 디렉토리에서부터 해당 파일의 등록을 해지하는 게 바로 파일의 삭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기본적인 작업 중에 이제 이 읽기 아까 이야기했죠. 읽기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픈을 해야 되는데 파일에 이제 읽을 수도 있고 그 안에 내용을 고칠 수도 있고 심지어 삭제하는 것도 엄밀히 따지면 열어서 내용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여는 작업이 맨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기본적인 작업 중에 하나가 열기와 닫기가 있죠. 파일 오픈, 파일 클로징.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 랭귀지를 보게 되면 파일을 다루는 명령들, 그런 문장들을 많이 볼 텐데요. 주로 파일을 오픈하는 거, 파일을 여는 거죠. 그다음에 파일을 클로징하는 거. 그리고 나서 파일 안에서 어느 위치를 잡아서 그 데이터를 읽어오는 거, 내지는 파일을 복사하는 거, 삭제하는 거 등등의 어떤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이 파일이 존재하면 그 파일을 열죠. 그래서 파일을 읽거나 수정하기 위해서 파일의 위치를 찾아서 개방을 하는 건데, 그래서 파일의 개방이 우선 되어야 되고요. 만약에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데 파일을 열기를 하면 이제 에러가 나오는 거죠. 자, 파일에 관해서 읽기라든지 수정하기나 이런 것들이 다 끝나서 이제 저장이 끝났으면 파일을 이제 클로징 시킵니다. 더 이상 파일 처리 시스템이 다루지 않겠다는 의미인데 그거를 파일 폐쇄 또는 파일 닫기, 파일 클로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파일 처리 시스템의 한번 사례를 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이건 유닉스와 리눅스. 리눅스는 유닉스의 이제 되게 개인용 컴퓨터용 버전으로 개발이 됐죠. 그래서 리눅스나 유닉스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리눅스나 유닉스에 쓰고 있는 파일 시스템입니다. 이 파일 시스템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데이터들이 쌓여 있는 거죠. 그 안에 데이터들이 쭉 쌓여 있는 건데 이 파일 시스템보다 조금 더 상위의 개념이 이제 유닉스나 리눅스에서는 디렉토리입니다. 윈도우에서는 폴더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자, 보시면 여기 트리 구조인데요. 나무처럼 되어 있는데 꼭대기에 슬러시가 되어 있는데 이걸 루트라고 합니다. 꼭대기. 그리고 그 밑에 자, 요 루트라는 디렉토리 밑에 파일들이 존재합니다. bin, dv, etc, home, 그다음에 라이브러리 뜻하는 liv, user, var 둘, 넷, 여섯, 7개의 파일이 존재하는데요. 사실 디렉토리도 엄밀히 따지면 디렉토리 파일이란 뜻이 되는 거고요. 일반적인 파일들은 이제 밑에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일반 파일이지만 또 다시 다른 파일들을 가지고 있으면 디렉토리 파일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유저. 자, 유저는 밑에 다시 로컬과 src, 소스라는 src라는 또 디렉토리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루트라는 디렉토리 밑에 usr이라는 디렉토리가 있고 다시 그 밑에 로컬이라는 디렉토리가 있는데 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보통 이제 서브 디렉토리라고 합니다. 자, 윈도우에서는 폴더라고 하죠. 이 폴더 밑에 7개의 폴더가 있고 서브 폴더가 있고 또 유저 폴더 밑에 로컬하고 소스라는 폴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일들을 유닉스에서는 이제 종류를 구분하는데 앞서서 제가 이제 입력 파일, 출력 파일, 그다음에 중간에 연결해주는 입출력 파일,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나와 있지만 디렉토리 파일, 일반 파일 뭐 이렇게 구분했죠. 자, 유닉스에서는 이제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달러는 프롬프트라고 해서 이제 컴퓨터 시스템이 유닉스나 리눅스는 원래는 이제 문자 중심으로 명령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준비가 되면 이렇게 프롬프트 표시가 딱 되고요. 그리고 나면 이 뒤에는 이제 사람이 입력하는 거죠. 유닉스 명령입니다. ls 한 칸 띄우고요. -al 한 칸 띄우고 루트 dev라고 되어 있죠. dev. 자, 이건 뭐냐면 리스트를 보여달라는 이야기죠. 이 -al은 리스트를 보여주는 옵션을 명시한 겁니다. 옵션이 뭐냐면 -al은 all 모든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거를 보여주고 l 이제 이건 long이라는데 정보를 길게 보여달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디렉토리를 보여주냐면 루트 밑에 있는 dv. 자, 보시면 루트 밑에 있는 dv 붙였죠. 루트 dv 중간에 공간이 없습니다. 루트 밑에 dv. 그러니까 dv라는 디렉토리를 다 보여달라는 거죠. 그래서 ls는 이제 리스트 하는 거고 리스트 한 칸 띄우고 -al 모든 정보를 길게 리스트 해달라. 어떤 거를 대상으로 루트 밑에 dev라는 디렉토리를 통해서. 그럼 이제 dev를 이제 쭉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는 dev 밑에 뭐가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한 줄마다 하나의 파일을 나타내는데요. 자, 보시면 앞에 좀 복잡하죠. drwx r-x r-x. 자, 여기도 보니까 drwx r-x r-x. 자, 밑에 보니까 crw 하이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밑에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L, RW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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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RW 하이픈, R, 하이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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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픈. 복잡하죠. 사실 이제 파일 시스템이 유닉스나 리눅스는 좀 복잡한데 이제 규칙을 알면 좋습니다. 자, 이 한 줄이 하나의 파일을 나타내요. 자, 이렇습니다. 하나 끝에 파일 이름이 나옵니다. 점. 자, 점이라는 이름의 파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점점, 점점이라는 점 2개로 되어 있는 파일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0:0. 자, 이게 파일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는 뭐 아리한글이나 워드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만 파일 이름을 썼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이제 약속을 해서 이렇게 쓰죠. 이것도 2:1. 그 다음에 얘는 make device라는 뜻인데요. make device 그 다음에 빈칸 띄우고
화살표죠. 사실은 하이픈 꺽쇠 여기서 화살표, 루트 밑에 sbin 밑에 make dv,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얘는 fd0. 자, 이게 파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고요. 그 각각의 파일에 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 리스트 -a 그랬죠. 모든 걸 보여달라. 보통은 디렉토리 내용을 보여달라 그러면 점하고 점점을 안 보여줍니다. 점하고 점점은 숨겨져 있는 파일이라고 해서 보여주지 않는데, 만약에 -a를 빼고 리스트 -l 그러면 이 두 개는 보여지지 않아요. 숨겨져 있고요. 나머지 4개만 보여지는데 -a를 하는 바람에 이 점과 점점 두 개가 다 보여진 거고요. 그 다음에 -l 그러니까 이 각각에 관한 정보들이 이렇게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점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파일인데 디렉토리 파일입니다. 현재의 디렉토리를 나타내는 일종의 대명사 같은 거죠. 현재 디렉토리. 현재 디렉토리가 뭐예요? 루트 밑에 dv죠. 자, 루트 밑에 dv 자체를 나타낼 때 현재라는 걸 나타내는 뜻을 나타내는 뜻이 이제 점이고요. 점점은 바로 위의 부모입니다. 현재 루트 밑에 dv니까 점점은 뭐냐면 루트죠. dv보다 부모니까 루트입니다. 여긴 자식이고요. 그래서 현재 이 루트 밑에 dv는 디렉토리라는 뜻입니다. 디렉토리고, 자, 여기 잠깐 보시겠습니다. 맨 앞에는 파일이 어떤 종류인지 나타내는 글자를 유닉스에서 쓰게 되어 있고요. 그 뒤에는 이제 3개씩 rwx, rwx, rwx. 자, 이게 어떤 거냐면 read, 읽기 권한이고요. write, 쓰기 권한이고요. x는 execute, 그래서 실행하기 권한입니다. 어떤 파일을 읽을 수 있느냐, 쓸 수 있느냐, 실행할 수 있느냐 하는 권한을 rwx로 나타내는데, 그 권한이 있으면 요게 글씨가 rwx가 그대로 있고요. 권한이 없으면 하이픈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rwx라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rwx, rwx, rwx. 그러면 이거 한 번만 쓰지 왜 3번 썼냐면요. 자, 유닉스는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쓰기 때문에 동시에 쓰는데 예를 들어서 뭐 100명이 한 시스템을 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한 10명은 같은 부서에 있어요. 같은 부서. 그러면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에 비해서 같은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권한이 조금 더 다르게 주면 좋겠죠. 그래서 유닉스에서는 어떤 파일에 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자격을 3개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그 파일의 소유자, 두 번째는 그 소유자와 같은 부서에 있는 그룹, 세 번째는 타인들. 그래서 보시면 유저, 그룹, others, UGO 이렇게 표현하고, 이 파일은 소유자인 본인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RWX. 소유자가 다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소유자도 그러면 하이픈이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못 믿을 때 있을 수 있죠. 내가 모르고 고칠 수도 있기 때문에 못 고치게 하려면 이 라이트 권한을 빼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저도 사용자도 RWX, 그룹도 RWX, 타인도 RWX, 그런 권한이 있는 거고요. 이 맨 앞에 있는 것은 파일에 관한 일반적인 권한인데,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가 하이픈이 나오면 일반적인 파일입니다. 진짜 뭐 아리안글 파일, 텍스트 파일 뭐 이런 것들이고요. 이 첫 번째 글자가 D가 나오면 디렉토리 파일이죠. 예를 들면 루트, 얘는 슬러시는 디렉토리죠. 여기 유저도 디렉토리입니다. 얘들도 디렉토리인데 사실 디렉토리인지 아닌지 알지 못해요. 밑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뭔가를 포함하고 파일들을 포함하고 있는 파일을 디렉토리 파일이라고 하고요. 자, 파일 가운데서 C로 시작하는 것은 캐릭터를 뜻하는데요. 문자를 받아들이거나 보내는 그런 파일입니다. 예를 들면 키보드에서 키를 이렇게 누르면 캐릭터가 들어오죠. 그 다음에 모니터도 글씨가 이렇게 나가죠. 자, 그런 것들이 C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B는 이제 블록이라는 뜻입니다. 대개 메모리나 하드디스크 보면 이제 블록 단위로 데이터를 덩어리가 돼서 들어가고 나오죠. 자, PSL은 이제 보통 이제 여러분들 운영체제에 이제 가시면 배울 텐데, 파이프와 소켓인데,
보통 그 컴퓨터 시스템에서 외부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쓰는 이제 그런 일종의 뭐 포트라고 그럴까요? 포트를 파이프, 소켓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소켓이라고 표현하고요. 파이프와 소켓은 좀 다릅니다. 파이프는 말 그대로 이렇게 쭉 들어온 순서대로 나가는 게 파이프고, 소켓은 이제 그 소켓을 지정해서 랜덤하게 어떤 데이터를 줄 때 그걸 받아서 쓰게끔 하는 게 소켓이고요. 여기 링크는 뭐냐면 이름만 이게 가르치는 거죠. 이름만. 실제는 이름이 이렇지만 원래는 쟤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링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설명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점은 이렇게 보십니다. 얘는 디렉토리입니다. 디렉토리고 원래 이거의 소유자가 있겠죠. 이 소유자는 현재의 디렉토리에 대해서 읽기, 쓰기, 실행하기 권한이 다 있죠. RWX. 그 다음에 이 소유자와 같은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은 뭐 그룹이 누구인지는 찾아봐야겠지만 읽기 권한은 있고 쓰기 권한은 없고 실행하기 권한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완전 타인은 그룹하고 똑같네요. R-X 읽기하고 쓰기 권한만 있죠. 자, 이 밑에 똑같습니다. 다 RWX. 자, 여기 세 번째는 본인은 읽기 쓰기 권한이 있고 실행하기 없고 나머지 사람은 다 없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맨 마지막에 FD, 이게 플라피 디스크인데요. FD는 블록 단위로 읽고 쓰고 하는 건데 본인은 읽고 쓰기 권한이 있지만 실행하기는 안 되고 그룹에 있는 사람은 읽기 권한만 있습니다. 쓰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권한 다 없죠. 자, 이건 링크죠. 링크이기 때문에 실제 이름 make div인데 얘는 그냥 가리키고 있는 정보고 원래 거를 보려면 이쪽으로 가라는 거죠. 루트 밑에 sv 밑에 make div를 따라가라. 이쪽으로 가라 하는 뜻이고요. 자, 소유자가 누구냐, 그룹이 누구냐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이게 소유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게 그룹입니다. 뭐 그룹이 소유자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정의될 수 있죠. 루트 그룹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파일 사이즈입니다. 파일 사이즈고요. 이 뒤에 있는 것은 이게 이제 생성된 날짜, 뭐 최종적으로 고쳐져 있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개수인데 그 밑에 몇 개, 여기 뭐 디렉토리 같으면 많죠. 그 안에 몇 개의 파일들을 갖고 있느냐 내지는 좀 복잡하지만 하여튼 얘는 그 안에 속해져 있는 연결되어 있는 정보가 몇 개인지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간단하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설명이 길었지만 자, 파일 시스템을 특별히 유닉스, 리눅스에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트리 구조로 되어 있고 파일들이 모이는 것을 디렉토리라고 부른다. 그래서 디렉토리도 크게 보면은 이제 파일이죠. 그리고 이제 디렉토리가 아닌 파일들은 보통 정규 파일이라고 하는데 정규 파일 가운데서 특별히 문자 단위로 읽고 쓰는 것은 C, 블록 단위는 B, 파이프는 P, 소켓은 S, 링크는 L 그렇게 표현한다. 그리고 그 파일마다 소유자가 어떤 권한이 있는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RWX를 하는데 소유자만 하지 않고 그룹도 해주고 타인도 해주기 때문에 이 RWX가 3번 반복되죠. 그래서 위치가 그대로 RWX 그대로 지켜주기 때문에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 복잡하죠.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 이진수로 표현해 보세요. 자, RWX 자리가 있으면 1, 없으면 0. 그러면 이제 요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D 다음에 111, 101, 101 이렇게 되죠. 그러면 111이면 7이죠. 101이면 5죠. 101이면 5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 점이라는 현재 디렉토리는 권한이 755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755 이해하시겠어요? 여기 유저 그룹 어더스에 전부 다 권한이 있으면 111, 111, 111 이렇게 되죠. 그러면 777 전부 권한이 없으면 000, 000이니까 000. 자, 밑에 거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자, 1:0:0:0 이라는 파일이 있는데 아주 독특한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은 권한이 어떻게 이진수로 표현될까요? 110 나머지 다 0이죠. 그러면 이제 3개씩 끊어서 읽습니다. 3개씩 끊어서 읽으면 8진수로 읽는 거죠. 8진수로. 자, 3개씩 끊어서 읽습니다. 110이니까 얘는 6. 나머지는 000이니까 00. 그래서 얘는 권한이 600 권한이 있는 거죠. 자, 맨 밑에 있는 건 어떻게 되나요?
110 그러니까 6 그렇죠? 그다음에 100 4 000 0 640 권한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유닉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권한, 파일 시스템에 관한 권한을 3개의 주체를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고, 걔를 읽기, 쓰기, 실행하기. 그런 이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없다로 표시를 한다. 그리고 파일의 종류는 맨 앞에 DCLPS 가지고 표현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일마다 이게 이제 퍼미션 정보라고 하는데, 허용 정보 전부 10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10글자. 그 중에서 9글자는 읽기, 쓰기, 실행하기 권한을 3개씩 표현하고 있고, 맨 앞에 있는 한 글자는 파일의 종류를 나타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파일 처리 시스템에 있어서 파일 시스템이 유닉스나 리눅스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